지금까지는 자율신경 치료를 저와 신경과 김승재 원장님이 주로 해왔었는데, 새로 합류하게 된 지성호 원장님도 저희와 함께 자율신경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지성호 원장님은 자율신경 치료와 함께 급성으로 나타나는 자율신경 치료를 통해서 급성기 증상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질환으로 저희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안면마비, 구안와사와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상 안면마비가 오고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 얼굴이 모양이 이상해지고 들리는 게 이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존에 저희는 이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예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지성우 원장님께서 이런 안면마비와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자율신경 치료와 함께 다양한 뇌신경 재활 물리 치료를 병행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좀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뿐만이 아니라 안면마비나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도 저희가 좀 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상신경외과에 새로 합류하게 된 지성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게 될 진료는요, 전반적인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진료를 보고 있고, 특히나 급성기 말초신경 장애에 대해서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일 예약 자리를 열어두고 좀 더 전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성기 말초신경 장애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치료받는 것이 환자의 후유장애를 줄이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질환은 두 가지인데, 먼저 벨마비라고 불리는 안면신경 마비가 있고 돌발성 난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전 연령대에서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벨마비의 경우 안면마비를 말하는데 말초성의 안면마비를 의미합니다. 말초성의 경우 중추성과 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중추성, 특히 뇌졸중에 의한 안면마비의 경우 이마와 눈꺼풀을 포함하지 않아서 이마와 눈꺼풀이 찌푸려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말초성의 경우, 벨마비의 경우는 이마와 눈꺼풀까지 찌푸려지지 않으면서 한쪽 측면이 모두 다 마비가 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벨마비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의 미관적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크게 됩니다. 특히나 환자분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크게 다가오는 요인 중에 하나고, 이가 후유장애로 남았을 때는 굉장히 환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통 질환에 있어서 수많은 정밀 검사를 한 후에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특발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면신경에 있어서 특발성으로 마비가 되는 것이 벨마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명확하게 밝혀진 기전은 없지만 주로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는 바이러스 등에 대한 감염으로 인해 신경이 부종이 생기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신경 부종이 발생하여 발생하는 마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벨마비 같은 경우 10분 중 8분의 경우는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중 10분 중 2분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 수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통증까지 남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10분 중에 8분 정도는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그냥 방치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빠른 기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은 10분 중에 2분 안에 들어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벨마비의 경우 급성기의 회복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후유장애는 점점 커질 수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서 환자분께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또한 점점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꼭 적절한 시기에 빠른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벨마비 같은 경우 가장 첫 번째 치료로서 고용량 스테로이드가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먹는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안면 근육의 위축을 방지하고 신경의 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고려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3가지 치료 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TMS, 즉 경두계 자기자극이라는 치료입니다. 현재 우울증 치료로서 사용되는 기기인데요, 그 원리를 간단하게 보자면
자기장을 통해 전기장을 유발시켜 뇌신경 세포의 전기 자극을 통해 우울증을 개선한다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똑같이 안면신경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안면신경의 자기장과 전기장을 만들어서 전기 자극을 주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신경의 재활을 유도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TMS 같은 경우는 비침습적인 치료로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TMS가 안면신경 마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문이 있는데요. 안면마비 환자에서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 치료 같은 전통적인 치료만 한 그룹과 이 추가적으로 TMS를 한 그룹을 두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TMS는 어떤 위치에 어떤 프로토콜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연구나 시도는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안면마비 환자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해드리는 치료 중에 하나인 자율신경 주사입니다. 이를 통해 선택적으로 혈류의 양을 증가시켜서 안면신경의 재활을 돕게 된다는 원리인데요. 자율신경 주사를 하게 되면은 선택적으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 안면신경에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손상된 신경의 혈류가 부족하게 된다면 이 신경의 경우 지속적으로 퇴행을 할 수 있고 신경이 비가역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혈류를 확보하는 것이 신경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신경 주사를 통해 안면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충분히 확보시켜 주게 된다면 안면신경이 퇴행하게 되는 결말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게 된다면 모세혈관, 미세혈관의 혈액순환 장애가 쉽게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7번 신경에 가게 되는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벨마비가 오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현재 이 자율신경 주사 치료가 안면신경의 재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압 전기 치료를 사용한 물리치료입니다. 결국 첫 번째 말씀드렸던 TMS와 비슷한 결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신경 주변의 고압의 전류를 사용하게 되어서 신경을 자극시키고 이를 통해서 신경의 재활을 돕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또한 비침습적인 치료로서 부작용이 매우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압전기라고 하시면은 무서워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정전기 같은 경우에도 수만 볼트까지 올라가지만 저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전압은 높지만 전류의 양이 적어서 우리 몸에 실제로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벨마비를 겪는 환자분들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기, 말초 신경계의 질환의 경우 빠른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일로 문의를 주시거나 당일로 내원하시게 된 경우에도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